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는 별거 중에 있었습니다. 연락 안 하고 산 지는 엄청 오래된 것 같았어요. 결혼 인사할 때도 결혼식을 할 때도 시아버지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댁의 문제점은 시아버지의 부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있는 시어머니의 존재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심각한 장남바라기였어요. 남편 말로는 아주버님이 명문고에 들어가면서 차별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은 운동을 더 좋아해서 공부를 멀리했다고 찬밥 신세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된 아주버님은 검사가 되었고 남편은 체육교사가 되었어요. 이 때문에 시어머니의 차별은 더욱 심해졌는데요. 주말 오후 요즘은 텔레비전을 어디에 틀어도 법정 드라마가 판을 치네. 아무리 봐도 내 아들이 직업 고르는 안목이 참 좋아. 저건 법정 드라마가 아니라 재벌 드라마인데요. 저기 나오는 변호사, 검사, 판사 역할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재벌? 이 세상에 재벌이란 직업은 없어. 저 남자 주인공이 재벌이란 백을 빼면 별 볼 일 있는 줄 알아? 네? 변호사랑 검사랑 판사들이야말로 진정한 주인공인 거지. 아, 예. 그래도 드라마는 재벌이 주인공이니까요. 재벌 그거 어디다 쓸래? 다 소용없어. 우리 장남처럼 자기 능력으로 성공하는 게 주인공감인 거지. 네, 어머님은 아주버님 사랑이 엄청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엄마가 아들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런가요? 저는 또 어머님이 장남한테만 특별한 기대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 남편이랑 아주버님 대하는 모습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요. 내가 지금 차별이라도 한다는 거니? 그렇다기보단 이유가 있나 했죠. 차별이라면 차별일 수 있지.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누구나 자식한테 똑같은 관심은 줄 수 없는 거야. 네? 너도 잘 염두에 둬라. 나중에 자식 여럿 낳으면 분명 이쁜 애랑 못난 애가 구분이 될 거야. 그런가요? 아무래도 이쁜 자식, 잘난 자식한테 마음이 더 가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안 해도 그렇게 하게 될 거야. 저는 아이 낳으면 똑같이 마음을 줄 거예요. 설령 받은 아이들이 똑같이 못 느낀다고 해도 최대한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할 거라고요. 나는 뭐 그런 마음 아니었는 줄 알아? 나도 자식 둘 낳을 때 그런 마음이었어. 그런데 커갈수록 이쁜 애 못난 애가 두드러지게 구분된다니까. 그래서 어머님은 마치 장남만 이쁜 자식인 것처럼 많은 관심을 주면서 키우셨군요. 너 지금 내가 네 남편한테 관심 안 준다고 대신해서 시위하냐? 혹시 걔가 너 앞세워서 나한테 얘기라도 해보라고 하든. 남편이 어디 그럴 사람인가요? 애초에 남편은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서 누구한테 관심을 구걸하지 않잖아요. 그게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서인 줄 아니? 이기적이라 그런 거지. 어머님, 그래도 그이도 어머님이 배 아파 낳은 아들이잖아요.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고 어디 다 부모 마음 같은 줄 알아? 우리 장남은 내 마음 가는 대로 커졌고 네 남편은 엄마 뜻 무시하고 지 멋대로 큰 애야. 남편이 운동 좋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운동 그거 어디 쓸 데가 있다고.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꼭 운동 쪽으로 가더라. 그건 편견이에요, 어머님. 내가 바본 줄 알아? 나도 뉴스 좋아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 다 알아. 그렇게 공부하라 했는데도 내 말 안 듣고 운동만 하니 겨우 애들 데리고 뜀박질이나 하는 선생밖에 못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머님은 공부 잘해서 검사된 아주버님이 그렇게 이쁘신가 보네요. 그럼 이쁘다 마다 내가 이 속을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어머님 속 안 들여다봐도 이미 느껴져요. 어머님이 하도 장남만 칭찬해서 이 아파트 상가 사람들은 어머님 아들이 하나만 있는 줄 알더라고요. 어머 그래? 어떻게 들었어? 네, 저더러 그 집에 검사 아들 와이프냐고 물어보던데요. 그랬구나. 아니 근데 사람들이 보는 눈이 없네. 검사 와이프면 이런 꼴로 다닐 리가 없는 걸 왜 모른다니. 네? 하여간 수준 낮은 사람들은 꼭 그래. 그러니까 겨우 장사나 하고 있겠지. 어머님, 검사도 힘들지만 장사가 어찌 보면 더 힘들고 대단한 거예요. 어머님이 드시고 있는 그 과일도 과일 장사꾼 없으면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못 드시는 거라고요. 이깟 과일 안 먹으면 그만이야. 내 아들은 검사라서 국가를 위해 일을 한다고. 어쨌든 너무 내 앞에서 그 운동쟁이 얘기는 하지 마라.
나는 공부쟁이 아들만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엄청 구박했습니다. 심지어 장남보다 먼저 결혼한 것 때문에 더 싫어했어요. 옆에서 지켜보는데 좀 너무하더라고요. 2달 후. 네, 어머님. 너 뭐하니? 그이랑 등산 가려고요. 역시 끼리끼리구나. 네? 운동쟁이랑 사니까 너도 그새 운동쟁이가 된 거냐? 하긴 너도 교사 중에 제일 공부 안 해도 되는 미술 선생이라며? 어머님 또 그 소리세요. 내가 뭘 공부 안 하는 둘이 잘 만나서 잘 논다는 소리를 하는 건데. 그래서 무슨 일로 전화하셨는데요? 용건만 말하고 빨리 끊으라는 소리야? 저희 곧 나가야 해서요. 뭐 대단한 거 한다고 시애미 말을 그렇게 재촉하는 거야? 심기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래, 네 남편은 어딨니?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 남편한테 말 좀 전해주렴. 관리비가 나왔는데 이번만 관리비 좀 대신 내주라고. 네? 어머님 관리비는 갑자기 왜요? 내 예산 벗어나게 좀 많이 나왔어. 아니, 우리 장남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는데 내가 거기 대접하느라 돈을 많이 썼지 뭐야? 그럼 아주버님한테 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너 검사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니? 내가 관리비 따위로 바쁜 우리 장남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지. 그럼 우리 남편은요? 선생이 뭐가 바쁘니? 지금 이렇게 주말이라고 등산이나 놀러 가는 마당에 바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나?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전화 이리 줘봐. 여보세요? 그래. 그런 소리 할 거면 나한테 직접 전화하지. 왜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사람 불편하게 만들어?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오히려 쉬는 날이면 혼자 있는 시어머니 잘 계신가 안부 전화하고 들러서 보살피고 해야지. 퍼주는 건 형한테 다 퍼주면서 시켜 먹는 건 왜 이 사람한테 그래. 돈은 나한테 달래고. 엄마 인간적으로 그러지 맙시다. 네? 뭐야? 선생 한다는 놈이 말하는 꼴하지 봐라. 자기 엄마도 함부로 대하는 놈이 누굴 가르쳐? 제발 무시하는 것 좀 그만해. 자식 개무시하는 거 미안하지도 않아?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난 너를 네 형처럼 똑같이 잘나게 키우려고 했어. 엄마 진심을 무시한 건 너야. 그래서 무시를 무시로 갚아주겠다 그거야. 잘 안 해. 자식이 하고 싶은 일 하고 사는 게 왜 엄마를 무시하는 일이야. 엄마가 낳았다고 해도 엄연히 내 삶이 있는 거야. 네 삶? 그건 이 엄마 죽고 나서 해야 할 일인 거지. 부모가 살아있는 한 부모 가슴에 대못 박는 짓은 안 해야 하는 거야, 이 불효자식아. 아무래도 전생에 큰 죄를 지었나 봐. 엄마가 내 엄마인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흠이야. 못 떼먹은 놈? 나도 매일이 의심된다. 네가 내 아들이 맞는지. 그럼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지 그랬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바보야. 나는 어릴 때 공부 잘했는데 넌 왜 그 모양인 거야? 역시나 지 아빠를 닮아서 바뀔 수가 없는 건가? 엄마는 마치 나한테 최선을 다한 부모처럼 얘기하는데 엄마도 나한테 최악의 엄마야. 뭐라고? 내가 일반고 일반대 갔다는 이유만으로 내 졸업식은 거들떠도 안 보고 형 졸업식만 챙겼잖아. 자업자득이란 생각을 왜 못해? 나이값 좀 해라. 어디 그 나이 먹고 어리광이야? 관리비나 보내라. 관리비? 바랄 걸 바래야지. 형 때문에 나간 돈이니까 형한테 뜯어내. 앞으로 와이프한테 전화하지 마. 엄만 시어머니 노릇할 자격 없어. 야! 당신도 들었지? 엄마한테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마. 그 뒤로 시어머니의 연락을 줄곧 모른 척 했습니다. 어머니가 바쁜 아주버님을 일일이 뒷바라지하는 꼴이 보기 싫었는데 나름 잘 되었다 싶었어요. 아주버님은 자기 엄마가 다 해주니 집에만 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성격이었어요. 물 한 잔도 자기가 떠먹는 꼴을 보인 적이 없었죠. 어머니가 한 번씩 저를 시켜서 아주버님 반찬이랑 밥을 챙겨주기도 했는데 그 짓을 안 해도 되니까 마음이 편하긴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희 집에 반찬을 챙겨주겠다고 제게 문자를 한 거예요. 연락 끊은 사이 어머니가 조금은 변한 건가 싶어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문자에는 응답을 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 엄마가 반찬 10가지 했으니까 며느리랑 같이 먹어.
어머님, 저희 집에 반찬 주겠다고 부른 거 아니었어요? 내가 언제? 어머님이 분명 미운 놈도 아들은 아들이라고 생일 챙겨준다면서 반찬 가져가랬잖아요. 아, 누가 안 준다고 했니? 저기 봉다리에 싸서 가.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괜히 많이 가져갔다가 음식물 쓰레기 만들지 말고. 그럼 지금 아주버님 반찬 만들게 하려고 저 불러서 이렇게 음식하게 하신 거예요? 예, 내가 남 반찬 해달라고 했어. 같은 식구끼리 반찬 같이 만들어서 먹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말하셨어야죠. 전 우리 집 반찬 만들어 가라는 줄 알고 온 거란 말이에요. 내가 솔직하게 말했으면 네가 왔을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저를 속여서 온 거나 다름없죠. 내가 말했지. 누가 너희 집에 반찬 안 준다고 했어. 봉다리에 싸서 가라니까. 아주버님 건 이렇게 예쁜 반찬통에 담아서 가방에 넣어주시면서 저희는 봉지에 담아가라고요? 봉다리가 어때서 반찬 가게만 가도 봉지에 담아서 줘. 그게 얼마나 정겨운 건데? 그렇게 정겨운 거면 아주버님 반찬을 봉지에 담으세요. 뭐야? 검사 이미지 망가지게 우리 아들을 봉지 달랑달랑 들고 가게 만들라고?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인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저는 남편 대신해서 어머님이랑 미약하게나마 관계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제 판단이 무척 후회되네요. 후회하면 어쩔 건데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지. 엄마, 나 왔어. 저리 비켜라. 우리 아들 왔어? 오늘은 혼자 왔네? 여자친구는 밑에 차에 있어. 왜 같이 안 올라왔어? 이왕 온 거 점심이라도 먹고 가지. 일이 바빠서 바로 가야 해. 그래? 그럼 얼굴이라도 보게 내가 같이 내려가 봐야겠다. 안 돼. 여자친구 지금 화장 안 해서 엄마 보기 민망하다고 안 오는 거야. 얼굴이 뭐가 중요해. 그런다고 변호사님이 후광 안 나는 것도 아닌데. 자기 이미지가 깎일까 봐 그러는 것 같아. 어쩜 어른 생각하는 마음도 그렇게나 고급스러운지. 이거지. 아무튼 잘 먹을게. 그래, 조심해서 가. 저도 가보겠습니다. 넌 좀 이따가 가라. 왜요? 바로 내려가면 우리 맏며느리가 형편없는 동서를 보게 될 거잖아. 네? 네 옷 꼬라지를 봐. 우리 집안 경만 떨어지게 생겼잖니. 어머님. 그리고 저기 주방 정리는 누가 하라고 그냥 간다는 거야? 치우고 가야지. 거짓말하고 저 부려먹은 대가라고 생각하세요. 뭐야? 그럼 이만. 예! 그래도 식구니까 아주버님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어떤 때보다 들뜬 걸 구경하기도 했죠. 아주버님이 결혼하고 얼마 후 어머님이 집 명의를 아주버님에게 넘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당연한 일이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고 저와 남편은 이에 큰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말로 당하던 차별이 집이라는 물질적 차별로 이어지니 우리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마음에 확 와 닿더라고요. 아주버님 결혼 후 니네가 군침 흘리고 있는 거 알고 내가 우리 집 큰애한테 넘겼다. 아닌 건 빨리 포기시키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알아.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얘가 어디라고 소리를 질러. 내가 뭘 너무하다는 거야? 저희가 무슨 군침을 흘려요. 그리고 넘기면 넘기는 거지. 왜 이런 순간까지 저희를 하찮고 못난 사람들로 만드세요? 이것 봐라. 네가 이렇게 방방 뜰 줄 알았다. 부모 재산 큰아들한테 가는 건 당연한 거야. 그게 왜 당연한 거예요? 물론 어머님 거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됐다. 둘째야, 얘기는 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넘겼으니 그리 알아라. 이렇게만 얘기하셔도 되는데 왜 자꾸 가만히 있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못났다고 비수를 꽂으시냐고요. 저 발끈하는 거 봐라. 못났으니 못났다고 하는데 아유. 이럴 거면 아예 제 남편한테 자식 노릇을 기대하지 말지. 왜 아들 노릇은 하게 하면서 아들 대우는 안 해주세요?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남편도 충분히 잘 컸는데 어머님이 심각하게 차별하시니 제가 다 서러워서 그럽니다. 걔가 잘 커. 그건 네 생각이지. 네가 걔랑 비슷한 수준이라 만족하는 거 아니니?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집안에선 교사쯤은 꼴통이야.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네 남편은 지 꼴통 아빠 닮아서 꼴통이라고.
교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 눈에는 아무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머님이 뭘 아신다고 마음대로 판단하세요? 아무나 하는 거면 어머님도 해보지 그러셨어요. 뭐야? 내가 이 나이에 그런 개고생을 왜 해? 솔직히 전 모르겠어요. 어머님은 항상 말로만 본인이 똑똑했다고 했을 뿐 정작 증명할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머, 그래서 내 말을 못 믿겠다는 거야? 믿을 수가 없죠. 대학도 안 나오셨고 명문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회사를 다녀보신 것도 아니잖아요. 뭐라고? 수준 미달인 애들은 이래서 문제야. 그걸 꼭 눈으로 확인시켜 줘야 하는 거야?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제가 어머님 지식 상태를 어찌 알겠어요. 어머님도 아들을 겨우 학력이랑 직업으로 구분하시잖아요. 이게 뭘 잘못 처먹었나? 너 혹시 아파트 안 줬다고 이러는 거니? 시애미한테 감히 시위하는 거야? 그럴 리가요. 어머님한테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니 앞으로 아무것도 주지도 않겠다고 마지막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에 쫄 것 같아? 언제까지 지금처럼 젊을 거라 생각하세요? 너 지금 나 죽으라고 협박하냐? 어머님이 사랑하는 장남이랑 맏며느리가 어머님에게 얼마나 그 사랑을 대갚아 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라도 저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시길 바랄게요. 아쉬운 소리? 기대가 크구나. 나보다 더 아쉬운 것들한테 내가 미쳤다고 아쉬운 소리를 하겠니? 듣던 중 마음 편하고 아주 반가운 소리네요. 그럼 저는 며느리 자격 내려놓으면서 지금 마지막 인사 드릴게요. 능력도 없고 건방진 며느리 인사는 받기도 싫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며느리라 인정한 적 없으니 내려놓을 자격도 없어. 눈앞에서 꺼져라. 네. 시어머니는 변호사 맏며느리한테 푹 빠져서 거기에 거는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교사 집안인 저희를 마음 놓고 개무시했어요. 시어머니의 사랑은 당연히 아주버님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고 어머님 역시 저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아주버님과 형님도 결혼하고 나니 시댁의 발길을 급격히 줄이더군요. 급기야 시어머니는 직접 반찬을 들고 아주버님 내에 찾아갔는데도 문전박대를 당하는 수치를 겪게 되었어요. 6개월 후. 엄마가 어쩐 일이야? 반찬 좀 주려고 왔지. 문 좀 열어봐. 밖에 날씨가 너무 춥다. 아, 왜 말도 없이 왔어? 내가 말도 없이 오지 말랬잖아. 엄마가 아들 집에 들릴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매번 말을 하고 허락받고 가겠니? 말하고 허락받아야지. 내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이제 가정까지 생겼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찾아오면 어떡해. 이거 사생활 침해야. 사생활 침해? 아니 엄마가 아들 집 찾아가는 게 왜 사생활 침해야? 내가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무작정 오는 건 침해가 맞지. 엄마, 이거 더 심해지면 스토커들이 하는 짓이랑 다를 게 없어. 아들, 엄마를 어떻게 스토커랑 비유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 입에서 그런 소리 안 나가게 시키지 않는 짓 좀 하지 마라. 아유, 집에 며느리는 없냐? 왜? 반찬만 주고 갈게. 내가 이 반찬들 설명 좀 해줘야 해서 그래. 우리 집에서 밥 안 먹으니까 도로 가져가. 뭐? 왜 집에서 밥 안 먹어? 바쁜데 집에서 밥 먹을 시간이 어딨어. 저번에 엄마가 준 것도 사실은 다 버렸어. 아니 왜? 그 아까운 걸 왜 버려? 원래 집밥 안 먹는데 그때가 결혼하기 전이라 와이프가 엄마한테 잘 보인다고 억지로 받은 거야. 뭐라고? 앞으로 와이프가 엄마 반찬 받지 말래. 어차피 버린다고. 아니 그게 무슨... 아무튼 찾아오지 마. 와이프가 이런 갑작스러운 만남 싫어해서 문은 못 열어주겠다. 조심히 가 엄마. 아들! 사랑하는 장남에게 까이고 화가 난 시어머니는 갈수록 더 황당한 짓을 자처했습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머님이 아주버님 댁에서 받은 화를 우리 집에 찾아와서 풀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남의 집 찾아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허구한 날 자빠져 놀면서 현관문 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무슨 일이신데요? 좀 들어가자. 아유 추워. 요즘 날씨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 갑자기 무슨 일이시냐니까요. 내가 내 아들 집에도 못 오냐? 여기가 왜 어머님 아들 집이에요? 저희 인연 끊은 거 아니에요? 인연 끊긴 무슨. 그 인연이 말로 끊는다고 끊어지냐?
너 그래서 시댁에 얼굴도 안 비추는 거야?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며느리 안 하겠다고. 뭐야? 그렇게 멋대로 할 거면 아예 눈앞에서도 사라지지 그랬니? 그런다고 했는데 전달이 잘 안 됐나 봐요. 이사도 안 가고 이렇게 내가 찾아오길 버젓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사라지긴 뭘 사라져.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어머님이 저희 보기 싫으면 안 찾아오거나 먼저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 그만 아닌가요? 뭐라는 거야? 네가 아무리 나불거려도 며느리는 며느린 거야. 아니요. 저는 남편을 학대한 시어머니 모시고 싶지 않은데요. 뭐라고 했니? 학대? 내가 무슨 학대를 했다고 그래? 육체적 학대만이 학대는 아니죠. 남편이 어머님께 받아온 상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가 뭘 알아? 남도 아니고 엄마란 사람이 자식을 난도질하다니 정말 충격이에요. 어머님은 엄마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요. 이게 미쳤나?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짓거려? 옆에서 보기만 해도 다 보여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 상가 사람들도 어머님이 외동아들만 둔 줄 안다고. 이게 아주 사람 속을 제대로 뒤집어 놓네. 정말 끼리끼리라 그런가 보구나. 남편이 어머님을 엄마라고 불러도 저는 어머님을 남편 엄마로 생각 안 하니까 저한테서 아줌마 소리까지 듣고 싶은 거 아니면 그만 돌아가세요. 아줌마? 네가 미쳤구나. 선생이란 놈들이 어른 모실 줄 모르고 포르장머리가 왜 이래? 듣자 하니 아주버님 집 찾아갔다가 문전박대 당했다면서요? 뭐? 누가 그래? 남편이 아주버님이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아주버님이 그이한테 부탁하던데요. 부탁이라니? 어머님이 다신 마음대로 자기 집에 못 찾아오게 저희더러 시댁에 자주 좀 가주라고요. 우리 아들이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지어내는 거 아니야? 못 믿고 말고는 문전박대당한 어머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근데 검사 변호사라는 분들은 어른 대접을 그렇게 잘해서 문전박대도 하나요? 너 말 그렇게 할 거야? 검사 변호사랑 선생이 같은 급인 줄 알아? 어머님이 문전박대를 불효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면 그런 거겠죠. 그만 나가세요. 이 불효막심한 것? 누구는 집에 들여도 불효막심하단 소리 듣고 누구는 문전박대 해도 효자란 소리 들으니 제가 어찌 아줌마를 대접하고 싶겠어요. 아줌마?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요, 아줌마. 이 망할 것? 그래, 나간다 나가. 내가 다시 이 집을 찾아오나 봐라. 집을 빼앗겼는데도 시어머니의 자존심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단단한 시어머니의 고집이 드디어 꺾이는 때가 찾아왔는데요. 1년 후였어요. 어머님이 강추위에 바들바들 떨면서 저희 집을 찾아온 겁니다. 1년 후. 뭐예요? 예, 나 좀 들어가도 되니? 되겠어요?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우리 아들은 어딨어? 남편은 일이 있어서 잠시 자리 비웠는데요. 그래, 무슨 할 말이 있는데요. 저희가 서로 할 말이 있을 정도의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그래도 내가 오죽했으면 여길 왔겠어. 이 짐들 좀 봐. 짐들 뭔데요? 집 나왔어요? 내가 망할 놈들한테 집을 뺏겼어. 집을 뺏겨요? 집을 뺏을 사람이면 그 명의 가진 아주버님 뿐인데 훌륭한 검사가 집을 뺏을 일은 없고 누구한테 뺏겼다는 건데요? 아,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 망할 자식이 지 와이프한테 끔뻑 넘어가서 둘이 짜고 내 집을 뺏었다니까? 그러니까 검사랑 변호사가 말도 없이 집을 뺏는 거다? 그래,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요. 사실은 어머님 손으로 아주버님한테 집 준 거잖아요. 그건 뺏긴 게 아니라 준 거죠. 내가 뻔히 살고 있는데 그걸 말도 없이 갖다 팔아버릴 줄 몰랐지. 억울하면 로펌 찾아가서 고소하면 되지. 왜 저희 집에 찾아와서 호소를 하세요? 내가 고소할 돈이 어딨어. 걔네한테 다 퍼줬는데. 그리고 고소한다고 되겠어? 법정인 둘이서 뻔뻔하게 법으로 몰아세우는데 내가 어떻게 이겨? 그건 어머님 사정이죠. 어머님도 자업자득이신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어. 내가 다 미안하니까 너희들이 나 좀 살려줘라. 우리가 무슨 관계인데요? 무슨 관계긴 부모 자식간 아니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천륜. 저희도 그런 줄 알았죠. 근데 그 천륜을 제발 끊자고 했던 사람이 바로 어머님이세요. 잊으셨어요? 아니, 그때는 그럼 나더러 나가라고? 내가 아무리 나쁘게 했다고 해도 그래도 부모인데 이 추운 날 길바닥에 나 함께 할 셈이야?
못할 건 없죠. 애초에 부모라고 생각도 안 하고 지냈으니. 예! 자녀 차별하면 차별받는 애도, 예쁨 받는 애도 제대로 된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어머님이 똑똑하지 않다는 게 자식 농사를 보면 증명이 되네요.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그러니까 나 목욕물 좀 받아다오. 따뜻한 물에 몸 좀 녹이고 한숨 푹 자고 싶어. 차비가 없어서 너희 집까지도 겨우 걸어왔어. 어머님, 나 용서해 주는 거니? 왜 갑자기 포옹을 하는 거야? 저희 다음 달에 제 친정 가서 합가해요. 뭐? 어딜 가? 아니 멀쩡한 집 놔두고 거길 왜 들어가? 남편이 처가에 흠뻑 빠졌거든요. 지금도 저희 부모님이랑 쇼핑하느라 자리 비운 거예요. 뭐라고? 이런 불효막심한 놈을 봤나? 지 엄마가 무슨 꼴 난지도 모르고 다른 부모랑 쇼핑을 하고 다녀? 모르시겠어요? 남편은 이미 저희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모셔요. 그게 말이 돼? 피 한 방울 안 섞인 게 무슨 부모 자식이야? 어머님이 왜 피나눈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는지 혼자 지내면서 곰곰이 돌아보세요. 정신과 다니면 좀 더 편할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내가 정신병자라는 거야? 병원에서 아픈 거 치료하는 건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지낼 곳은 아주버님 돈 뜯어내서 마련하라고 할 테니까 당분간 어머님 친척 댁에 가 계세요. 뭐야? 이것들이 단체로 약을 잘못 먹었나? 그럼 안녕히 가세요. 야야, 내가 미안하다니까. 사과받기 싫다니까요. 어서 가세요. 아, 알았어. 그럼 차비라도 받을 수 없겠니? 2만 원이면 이모님 댁에 가시겠네요. 그것도 아주버님한테 입금하라고 할게요. 아, 안 돼. 추워서 나가기 싫어. 그렇게 또다시 쫓겨난 어머님은 결국 이모님 댁에 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뒤로는 잠시 폭풍이 잠잠해졌어요. 가정적인 제 남편과 저는 주말마다 친정 부모님과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걸 남편이 프로필 사진으로 매번 올렸나 보더라고요. 한동안 잠잠하던 어머님이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과 다르게 많이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1년 후. 아들, 잘 지내니? 그래, 카톡 푸사 보니까 요즘 참 보기 좋더라. 왜 전화했어? 그게 엄마가 너한테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서 말이야. 근데 우리 아들이 얼마나 다정하면 처가 어른들을 그렇게 챙길까. 내가 우리 아들 착한 성격을 몰라보고 죽 써서 남을 줘버렸네. 엄마가 날 키웠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처가에 잘하는 게 아까운 거야. 뭐 솔직히 네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한테 돈 쓰고 효도하는 게 이해가 안 되긴 해. 피는 물보다 진하잖니. 미운 새끼 오리는 처음 부모라고 본 사람을 따르는 법이야. 나한테 부모의 모습을 처음 보여준 사람이 장인 장모님이셔. 뭐? 그래서 난 장인 장모님을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을 다 쏟는 거야. 아이 참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런다고 진짜 부모가 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진짜 부모라고 하면 진짜 부모님인 거야. 그래도 피를 무시할 순 없으니까 엄마 장례식은 꼭 참석할게. 야, 그럼 그 전까지 안 보겠다는 거야? 네가 날 찾지 않으면 나 평생 남의 집에 얹혀 살아야 해. 그럼 형한테 다시 집 구해달라고 졸라보던가. 그게 되면 벌써 그랬겠지. 배은 망덕한 놈이 지 와이프 믿고 한 푼도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걸 어떡하라고. 그럼 형이 엄마 유전자를 받아서 똑똑하게 자기 실리를 챙긴다고 이해해 주면 되겠네. 뭐라고? 나 장인 장모님 모시고 장어 먹으러 가야 하거든. 시간 지체되니까 그만 끊어. 아이, 아들! 저 그쪽 아들 아닙니다. 결국 아들들에게 다 버림받은 시어머니. 능력이 뛰어난 아들보다 다정한 아들이 최고란 걸 알았으나 상황을 바꾸기란 지금은 너무 늦었다는 걸 어머님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 후에는 아마 어머님이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몫이 아닌가 생각해요. 자식만이 부모에게 대못을 박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게 그 어떤 것보다 돌이킬 수 없는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지금까지 받은 상처를 앞으로 제 친정 가족과 함께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